B형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B형 1번 우리가 기입형 중에 이 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낯선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독성 공식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묻는 그 내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기역의 경우에는 복잡도, 니은의 경우에는 신뢰도라는 부분을 답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역에서 보면 텍스트 수준을 설정하는 데는 양적 평가 방법인 이독성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휘의 등급, 문장의 복잡도, 그 문장의 복잡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아래 보면 제가 자료로 이렇게 복잡도라는 말이 사용되는 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복잡도 부분 속에 설명되는 부분, 또 읽기 부분에서 체계화를 위한 것, 텍스트 복잡도를 상세화하면서 복잡도 등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1번, 2번의 문장의 복잡도, 1번은 어휘 등급, 2번은 문장의 복잡도 측정, 체계 개발 필요라고 해서 복잡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도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니은의 경우 앞의 니은, 뒤의 니은에서 보면 의미가 조금 갈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일관성, 뒤에서는 신뢰도 부분인데, 정확하게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신뢰도 부분, 일관성의 경우에도 신뢰도를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시했는데, 교사의 경험과 앞에 부분에서 보면 기억 부분에서 문장의 복잡도 부분이 있었고, 윤교사,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질적평가 방법, 질적평가 방법 속에 이 방법은 교사가 그를 정성평가하여 세밀하게 적정학년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평가자가 무엇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니은은 뭐냐? 평가자 간 일관성입니다. 평가자 간 일관성이다. 현재 우리 시험을 치면 세 사람이 채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채점하는 부분이 서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비슷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평가자 간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 평가자 간 일관성이 있어야 뭐가 되는가? 그걸 통해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니은의 경우에는 니은만 보면 일관성이 더 정확한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 교사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동일한 텍스트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평정한다면 텍스트 난이도 설정 결과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 주의 부분에 앞의 니은은 일관성, 뒤의 니은은 신뢰도에 가깝게 생각하는데, 둘을 포함하는 말이 신뢰도에서 대표답으로 제시했지만 일관성도 저는 답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의 경우에도 여기 보면 아래에 오더라도 이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앞의 니은은 일관성이 더 정확합니다. 이게 같이 사용되는데, 그 사용되는 용례로 제가 오른쪽에 보면 논문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자료가 있죠. 질적평가 일관성 신뢰도 부분에서 평가자 일관성에 따른 설명문 평가 예시문 선정의 차이 연구. 그리고 여기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국어교사 평가자들을 일관성 여부에 따라서 첫째 적합한 일관성을 보이는 예비국어교사, 이런 용어들이 있어서, 이건 뭐냐 하면 평가자 간에 서로 평가하는 ABC 평가자가 있을 때 평가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점수를 잘 주고 어떤 사람은 못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ABC가 있으면 여기서 A와 B와 C가 평가자라고 할 때 A와 B와 C의 경우 편차가 없어야 한다. 그 의미를 평가자 일관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니은은 평가자 일관성에 해당되는 그 설명이고, 이 평가자 일관성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가? 신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논문에 해당되는 것은 평가자 간 신뢰도 및 동의도, 여기 아래 보면 신뢰도라고 할 때 관찰자 간 신뢰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
일반화 신뢰도 있는데 신뢰도 중에 관찰자 간 신뢰도가 뭐냐? 이게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관찰자 간 신뢰도가 일관성이다. 그 아래 보면 평가자 간 신뢰는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가자 간 신뢰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 니은의 앞부분은 정확하게 보자면 일관성, 뒷부분은 신뢰도.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일관성을 내놓은 이유는 앞에 여기 니은의 경우 넓은 의미로 보면 신뢰도로 다 포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니은의 앞의 니은은 일관성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적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앞에 부분에서도 복잡도라는 용어가 좀 낯설고 두 번째 일관성 신뢰도, 신뢰도와 일관성을 함께 제시했는 이유,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료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2번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이 2번 문제 부분의 경우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부분은 아닌데 제가 강의에서 항상 사설시조나 아니면 가객시조로 들어갈 때 가객을 드러낼 때 제가 설명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 중인계층에 중인이 있는데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인계층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중인계층을 둘로 나눠서 양반계층은 우리가 양반 4대 문반 무반은 마음대로 벼슬을 할 수 있습니다. 벼슬이 가능한데 중인은 벼슬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인의 경우에 그 당시에 의료, 역관 등등 그 예를 들면 그 외교관이나 의료나 요즘 세상에 돈 잘 버는 직업은 다 그 당시에는 중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인이라고 할 때 이 중인의 경우 위항시인이 있다. 위항시인 혹은 여항시인이라고 했고 가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때 위항시인의 경우에는 주로 한시를 담당합니다. 한시를 담당하지만 사대부로 벼슬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가객은 시조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가나가 있는데 가는 위항시인의 한시이다. 나는 뭐냐? 가객의 한시이다. 가객의 시조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중인계층의 내용이 되겠는데 둘 다 가이거나 나이거나 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벼슬을 하지만 이 부분은 벼슬에서 벼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신분적인 한계, 신분적인 제약이 있다. 그 신분적 제약을 여러 번 드러낸다. 특히 가객들의 경우에 보면 제가 김천택이나 김수장의 작품 속에 항상 신분적 한계가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 세부 내용 속에 보면 어찌 길가에 태어나, 이 길가라는 게 뭔가 바로 이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뭐냐, 끝에서 셋째 줄 동량의 제목이 될 수는 없다. 동량의 제목은 뭔가 높은 벼슬을 하고 나라 일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도 천수를 누릴 수 있을 테니 제목이 아니어서 다칠 일은 없겠구나. 벼슬을 높이 못하니까 벼슬살이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않겠구나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응침의 고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송은 뭐냐? 자기 자신의 신분적 한계, 중인으로 느끼는 그 신분적 한계, 그걸 고송에 소나무에 빗대어 드러냈습니다. 나의 경우 노기상제 역상에서 넓고 노기상제 좋은 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용천설악 좋은 칼을 말합니다. 말은 길에서 늙어가고 금은 감리 칼집에서 녹이 선다. 칼집에서 울고 있다. 그 노기상제나 용천설악은 뭔가 나름대로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뜻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노기상제
용천설악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갑리 갑오 속에 온다. 장부에 해온 뜻을 속질없이 못 이루고, 장부에 해온 뜻 이게 뭐냐? 장부에 해온 뜻은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뭘 하는가? 속절없이 못 이루고 못 이룬다. 가객이어서 벼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1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중인계청 계속해서 이 중인이다라고 해서 원래 가객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4점으로 안 나오고 2점짜리로 나왔습니다. 4점짜리로 나왔으면 좋았는데 2점짜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객의 신문과 관련되는데, 가객은 우리가 작품에서 보면 4대부와는 다릅니다. 강호환정이나 연주충군의 의미이고, 가객이 드러내는 자연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의 세계가 아니고 어떤 자연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흥취의 세계이거나 아니면 자기 신분적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양시인과 가객인데, 한시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대부가 지은 한시가 아니고 위양시인이 지은 그런 한시이기 때문에 둘 다 이 작품들은 뭔가 신분적 한계, 벼슬을 하지 못하는 중인의 신분적 한계를 드러낸 그런 두 작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아래 내용에 보면 가의 구름을 찌를 듯한 자태, 나의 노기상제, 용천설악 등은 화자의 빼어난 능력을 가리킨다. 또한 가의 무엇은 풍상을 겪게 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의 경우 길가가 뭔가? 바로 좋은 집안이 아니고 중인 집안에서 한매하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길가는 풍상을 겪게 한 원인이 된다 해서 기억의 경우 길가 부분이 되겠고, 나의 역상과 감리는 유능한 존재를 가둬놓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 자신이 미천한 신분을 비유하는 공간적 시의이다. 그리고 가의 동량의 제목은 여기서 보면 이룰 수 없는 꿈. 원래는 동량의 제목이 되고 싶은데 못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동량의 제목이 될 수는 없다. 왜 될 수가 없느냐 하면 중인이어서 벼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양시인.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의 무엇은 이루고 싶은 꿈을 가리킨다. 나에서 니은 이게 뭐냐? 장부에 해온 뜻. 이것도 역시 중인으로서도 자기 자신이 무언가 벼슬을 하고 싶고 그런 뜻이 있지만 신분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드러낸 부분이다. 그래 이루고 싶은 꿈을 가리키고, 가에서 다칠 일은 없겠구나 하는 건 처지에 대한 섭섭한 자조. 왜? 벼슬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벼슬을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벼슬살이에서 겪는 고난이 있는데 그럴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서로안으로에서는 처지에 따른 한세로움이 담겨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장부의 해온 뜻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가는 학생들의 토론이고 나는 가에 대해 수업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제가 이 부분은 가에서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양면 메시지도 제 문제에서 똑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이 부분을 냈고, 그 다음에 이 토론 부분 문제를 제가 2번, 3번 내면서 내용 파악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 여러 번 다루었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기억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 기억에서 양면 메시지라고 했는데 차한성 1호의 입론에서 기억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것. 즉 개인컵 구매에 따른 학생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주장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양면 메시지가 드러난다. 이것의 효과는 뭔가? 반론의 주장과 그 해기 결정까지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그래서 그것의 효과. 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냈던 부분에서 예문은 다른데, 근데 이 예문의 경우에도 예문 자체 부분에서 보면 종이컵 사용에 해당되는 거, 제가 문제에서 이런 예문 자체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니은과 관련하여 A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위해 교사가 안내할 내용을 한 가지 써라. 니은과 관련하여 A에 나타난 문제점이 뭔가? 니은과 관련하여 A에 나타난 문제점. 반대측의 세부 논정 구성에는 논정 요소와 관련해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반대측의 세부 논정 구성에서 논정 요소 관련해 지도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그 니은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A에서 찾아 제시하는데 A에서 보면 반대측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찬성 측이 입론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종이컵 사용이 심각한 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기. 그래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지 않다 하면 근거 이걸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 수치가 없다. 또 아래 보면 물을 마시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근거나 구체적 수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점. 그래서 학생의 조사 및 전국 평균 등의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서 반대 주장에서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 교사가 안내할 내용을 한 가지. 여기다 앞에도 한 가지 제시하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론 내용에서 현재 이 부분은 최종 발언입니다. 니은에서 우리가 보면 입론과 반대 신문, 그 다음에 최종 발언 이렇게 해서 현재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각각의 입론이 있지요. 입론 다음에 반대 신문 혹은 교차조사 그리고 최종 발언. 현재 이 부분은 최종 발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위해 교사가 드러내는 부분, 디귿 부분에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반박, 최종 발언을 요거 반박하는 거, 상대 마지막 부분에서 반박하는 그 내용인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경우 첫 번째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 앞에 요 앞사람도 최종 발언을 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앞사람 최종 발언 다음에 이제 찬성자의 마지막 발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반론, 앞사람의 여기는 뭐냐, 최종 발언을 했으면 이 최종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할 내용으로 필수쟁점을 오늘 나의 주장, 필수쟁점의 핵심을 정리하는 것,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주장을 강조하는 것. 이때 주장을 강조할 때는 다양한 수사법, 수사적 표현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수사적 표현을 통해서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한다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다 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주장이나 근거, 이 부분은 주장이나 근거는 제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내용은 기본적으로 꼭 담아야 할 내용, 또 이 부분 이렇게 제시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또 4번으로 제시하더라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꼭 담아야 될 내용은 이런 부분이다. 최종 발언에서 반론에 앞의 상대 최종 발언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 발언으로. 그럼 상대가 앞에서 최종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 반박에 대한 반론, 그리고 필수쟁점, 오늘 했던 찬성자의 필수쟁점, 그 다음에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수사적 표현을 통해서 하면 좋다. 이게 기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부분이 제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나 문제를 통해 여러 번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제가 이걸 8회인가 9회인가 시험을 냈는데 그때 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매년 서기와 관련되는 이론적 관점은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도 이걸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건 마지막에 낸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던 부분입니다. 김 교사, 좋은 서기 수업은 전범을 많이 접한다. 이건 형식주의 혹은 객관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형식주의 서기. 공동체 합의가 중요하다. 사회 구성주의 서기. 선행 저자와 후행 독자 간의 대화적 관계, 대화주의 장문. 서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개인의 사고과정, 인지구성주의. 각각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문제풀이에도 다루고 여러 번 이렇게 냈는 그 형태. 제가 이런 걸 여러 가지 묶어서 각각 여러 번 기입형으로도 내고 또 서술형으로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찰일지에 보면
A의 경우 학생들에게 모범 글을 나누어 줬다. 요거는 뭡니까? 형식주의로 김교사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를 고려해 쓰기 계획을 세우는 쓰기 계획 세우기, 과정별로 자유연상 다발짓기 활동을 수행할 때 학생들이 유용하거나 열심히 참여했다. 여기 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 쓰는 과정, 단계별로 글 쓰는 과정, 과정별로 자유연상 다발짓기 내리쓰기 등을 내리쓰기 같은 활동, 이 활동이 뭡니까?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여기 보면 독자를 고려해서 쓰기 계획을 먼저 세운다. 그 다음에 전략을 활용하는 것. 전략이라는 말이 없지만 자유연상, 다발짓기, 내리쓰기. 자유연상은 어느 부분의 전략입니까? 내용 생성에서 전략이다. 다발짓기는 내용 조직의 전략이다. 내리쓰기, 표현하기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사용되는 것은 뭐다? 인지구성주의. 인지구성주의는 학교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에 반영되어 있는 작문 이론과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닌 교사를 가에서 찾아 각각 제시하라 라고 해서 앞에서 A의 경우에는 형식주의이면서 김교사, B의 경우 인지주의이면서 학교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에 대한 B와 C의 관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라. 독자에 대한 부분으로 B와 C의 관점. B에서 독자는 뭔가? B에서 독자라고 할 때 B의 경우에 인지구성주의에서 독자입니다. 인지구성주의에서 독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냥 해독자 역할이다. 해독자로서 우리가 작자, 상황, 독자 중의 맥락의 한 요소입니다. 맥락의 한 요소. 해독자로서 맥락의 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다면 대화주의에서는 뭡니까? 공저자의 역할을 한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공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회구성주의와 그 다음에 대화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회구성주의는 여러 사람이 협의하는 것인데 대화주의에서는 필자와 독자가 협의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공저자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 점이 되겠고, 평가 주체의 측면에서 기억, 니은의 차이를 쓸 것. 평가 주체 면에서 기억, 니은. 거기에 기억의 온라인 게시판에 초고와 자신의 작문 과정에 대한 반성적 텍스트를 작성한다. 반성적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자기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자기평가이고, 근데 주의할 것은 반성적 서기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하게 되면 그때는 교사평가가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반성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성적 텍스트가 있을 때 반성적 텍스트를 쓰는 것, 여기까지는 뭐라는 겁니까? 자기평가. 근데 이걸 교사가 보고서 다시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교사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교사가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교사평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작성까지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평가가 아니다. 그 다음 니은의 경우에는 피드백을 포함한 비평 댓글을 다는 방식. 독자가 되어서 댓글을 단다. 이것은 뭐가 됩니까? 동료평가 혹은 상호평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주체면에서 누가 하는가? 기억의 경우, 기억에서는 자기평가이면서 필자 혹은 작자가 평가하는 것이고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뭔가? 상호평가, 동료평가로서 동료 혹은 상대, 독자 등이 평가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5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5번에서 보면 문제 부분에서 1번, 2번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게 가는 첫 번째 위에 있는 건 중세 자료입니다. 근데 2의 경우는 19세기 국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1의 자료 중세, 2의 자료 근대, 이걸 잘
염두에 두고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이래서 중세에서는 우리가 중세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거라의 경우, 그 다음에 어라, 아라의 경우. 거라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자동사. 어라라는 타동사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다루었던 내용인데, 어라라의 경우에는 또 나누면 여기서 타동사인데 이 부분을 타동사에 사용되면서 어라의 경우에는 앞에 어디에 음성 혹은 중성의 경우에도 주로 어라가 옵니다. 아라는 양성.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세국어는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근대에 오면서 근대국어에 오면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내 말 들어라 라고 할 때 들어라, 기억의 경우에 들어라, 알아라. 현재 용례에서 보면 1번의 경우 기억과 니은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라가 아니고 기억과 니은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티것의 경우에 너희 조히 있거라, 있다. 티것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의 경우와 티것의 경우, 이렇게 중세에는 구분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2번의 용례로 오면 이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되던 게 이게 혼란스럽다, 혼란을 겪어서, 그래서 이 혼란을 겪는다라고 할 때 기억의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보면 내 말을 듣거라, 내 말을 듣거라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타동사, 말을 듣거라. 자거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거라로 돼서 보통 잠을 자거라인데, 여기서는 니은으로 해서 니은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면 주의 부분에 니은은 예문이 부족하여 자동사 타동사 파악이 어렵다. 왜냐하면 자거라라고 했을 때 이 자거라만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잠을 자거라인지 앞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가 자거라, 너는 자거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자동사이고, 너는 잠을 자거라 하면 타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경우에 이런 의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서거라 보자, 서라라고 할 때 티것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티것의 경우에 서거라, 서라 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티것의 경우 서거라 이 부분이 되겠고, 리얼에 이제 잠깐 자고 쉬어라, 너가 쉬어라, 리얼은 또 자동사에 해당되고, 옷 입어라, 미음에 옷 입어라 할 때 옷을 입어라, 미음의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미음의 경우. 그 다음 비읍의 경우에 앉아라, 너가 앉아라 라고 했을 때 앉아라 라고 하는 부분은 자동사, 비읍.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게 여기에 조금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니은이 위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앞에 보듯이 기억의 경우, 기억은 타동사라면 뭐가 와야 됩니까? 아라어라인데 기억은 뭐가 왔습니까? 그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도 자거라 할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왔습니다. 그 다음 미음의 경우 옷 입어라, 이건 일반적인 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것의 경우에 서거라 보자 라고 할 때 자동사인데 티것은 그대로 사용이 되었고, 리얼의 경우에 이제 잠깐 자고 쉬어라, 쉬어라 같은 경우에도 쉬거라가 되어야 됩니다. 쉬거라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비읍의 경우에 앉아라, 아니 이것도 앉거라 라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는 부분. 중세에서는 문제가 핵심 뭐냐, 중세에는 자동사 타동사 이게 잘 지켜졌는데 근대에 오면서 혼란이 있어서 그 혼란의 양상을 제시하는 것, 이게 앞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그라 결합 조건은
타동사일 경우 아라가 사용되고 디귿처럼 자동사일 경우에 그라. 근데 이에 건대국어의 기억니음처럼 타동사 뒤에도 그라가 혼용되고 디귿 리을 비읍처럼 자동사 뒤에도 그라가 혼용되고 있다.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세에 이렇게 사용되다가 근대에 바뀌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문제. 1, 2에서 어라가 쓰인 어조를 모두 찾아 쓰고 각 활용령에서 니은에 따른 결합 양상을 설명하라. 어라가 쓰인 것. 여기 어라가 쓰인 것은 모두 뭐가 있습니까? 1, 2를 다 포함해서 1의 경우에 보면 기억의 경우와 니은의 경우 그래서 기억의 경우와 니은의 경우 내 말 들으라 라고 했을 때 들으라는 기본적으로 보면 듣다에 어라가 왔죠. 듣어라인데 이것이 불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들어라 알아라 2에서는 사용된 게 쉬어라 닙어라 앉아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부분이 있다. 이런 예들은 두 번째 조건이 뭔가 니은에 따른 결합의 항상 앞 형태의 어문 환경 앞에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를 찾고 어라 아라가 나타나는 5가지가 있고 이 부분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성이나 중성 뒤에는 뭡니까? 음성이나 중성 뒤에는 어라가 오더라. 양성에서는 아라가 온다. 이런 것으로 설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고 이것도 우리가 2번 부분이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부분이 19세기 국어 자료다. 근대 국어 자료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으면서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오답을 쓸 수 있습니다. 6번 문제가 최인호의 모범동화. 제가 원래 소설 부분에서 윤헌길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윤헌길이 안 나오고 최인호가 나왔습니다. 시에서 나왔던 작품 중에 제가 문학인데도 작년에 보면 제가 작년에서 국어교육의 경우가 가장 적중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 문법 문학이 적중된 것은 가장 적습니다. 문학 중심으로 하는데 근데 문학은 좀 어쩔 수 없는 게 질투는 나의 힘 이 작품과 박용래의 시는 그래도 과거에 오래되었습니다. 이거 좀 과거에 중요시되던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이건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모범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뒤에 보면 박수소리 한민복의 박수소리 이런 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안 실려 있습니다. 3편 다 이게 안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으면 다른 자료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걸 다른 분도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문제는 크게 안 어려워서 좀 그래도 좀 면피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하면서 참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다루고 다양한 부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현대시 현대소설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중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편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다루지만 작품 수가 워낙 많아서 이 적중이 되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인호의 경우 타인의 방은 제가 다루었습니다. 타인의 방은 최인호 작품에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루었는데 이 작품의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거기에 보면 강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씨가 걸어 나오는데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강씨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작품의 경우에 첫 부분에 강씨의 죽음
강씨의 죽음이 나오고 한 줄로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강씨의 이력. 강씨의 이력이 나오는데 바로 혼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통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죽고 혼자 이렇게 살면서 혼자 살고 있고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이 인물은 뭐냐? 이 강씨가 모범적 인간으로, 모범동화라고 했을 때 모범이라는 의미는 이 강씨를 의미하는데 강씨가 모범의 의미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 모범이다라고 했죠. 모범적 인간으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모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의 의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강씨라고 했을 때 모범동화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모범이 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모범에 대한 인물인데 모범적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반어, 제목에서 우리가 제목과 내용이 반어가 된다라고 할 때 반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 이 인간은 어떤 인물인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뭘 하는가? 뭐 재밌게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는 인물입니다.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는 인물. 그러면서 학생들을 과수원에 수학하는 학생들 하나하나를 동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적 인간처럼 그냥 일반 학생들에게는 모범적 인간으로 보이는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자기 자신이 모아놓은 돈도 많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인물이 주먹으로 살아왔다 해서 속으로는 지극히 폭력적인데 학생들에게는 늘 친절하고 늘 앞쪽에 청소를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선적으로 학생들에게 잘 보이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는 야,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적 인물로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인물은 실제로는 모범적 인물이 아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훌륭한 인물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앞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공부를 못하지만 거기에 만물박사라는 아이, 학생들에게 만물박사로 들리고 이 아이는 세상을 뚫어보는 아이입니다. 만물박사라고 해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 여기에서 아이인데도 이 아이는 조숙하고 또 영악하고 세상을 꿰뚫어 봅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아이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이 인물이 하는 것, 그 인물이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뭐냐, 이 아이는 선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어른보다, 어떤 아이인데도 어른보다 어른스럽고 또 어른보다 더 늙어 보이고 어른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 화자를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하는데 신빙성 없는 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보자면 우리가 과거에 신빙성 없는 화자, 대표적으로 뭐냐, 예를 들면 지숙, 그 다음에 신빙성이 있는 화자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원미동 시인에서 깨닫는 아이, 그 아이는 영악한 면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뭐냐,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뭘 하는가, 이 인물이 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세상을 만물박사이지만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냐,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아는데 공부는 못한다. 실제 그러면 이 공부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워낙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것을 쓰다 보니까 현실에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 동화에는 이렇게 아이가, 이런 조숙한 아이, 이런 아이 작품이 여러 편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전학을 오는 겁니다. 이 인물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데 전학을 와서, 그래서 이때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보면 강씨라는 이 인물이 뭘 하는가? 처음에 이제 원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속이는 겁니다. 원판, 그 다음에 주사위, 그 다음에 심지뽑기. 그 원판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의 돈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한테 뭘 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조숙한 이 아이가 뭘 하는가 하면 원판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지는데 원판에서 아이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고심을 해서 또 뭘 만들어 오는가? 주사위를 만들어 옵니다. 주사위 게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유혹하는 그 장면이 바로 지문에 실려 있는 장면입니다. 주사위 게임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고, 그 주사위 게임에서 진다는 겁니다. 지고 나서는 아주 고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만드는가? 심지뽑기. 이걸 아주 연습을 또 많이 합니다. 아주 연습을 많이 해서 심지뽑기를 철저하게 연습을 해서 이번에 이겨야지. 아이와 대응해서 처음에 지다 보니까 자존심 상해 주사위를 만들어서 이기겠지라고 또 져버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심지뽑기까지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심지뽑기는 내가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좌절해버린다. 그리고 끝부분은 심지뽑기에서 이제 좌절하는 겁니다. 조금 앞부분은 주사위 내용이고 현재 지문에 제시된 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완전히 끝부분입니다. 이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부분으로 심지뽑기에까지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져버리니까 뭐가 되는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가면서 끝에서는 이제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인물은 그래도 그 자존심 하나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런 자아가 가지는 거, 세상을 자기가 모범인간처럼 세상을 속이고 살아왔다 했는데 이 아이에게 그게 다 밝혀지고 아이에게 3번이나 당하고 나서 그래서 뭐냐?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다라고 했는데 지문 내용에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표한 뒤에 원판 돌리기, 그 다음에 이제 강씨가 앞쪽에 하는 요게 뭐냐?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주사위 놀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A 부분에 그 부분이 주사위 놀이. 충약 뒤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되는가? 이제 이 주사위 놀이에서 심지까지 했는데 심지 뽑기 놀이 엄청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뭐냐? 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둘이 가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선병질적인 편입생 꼬마가 바로 이게 그 아이 만물박사입니다. 또래 친구는 같이 집으로 가고 있었다. 쭉 해서 갑자기 그 공부 못하는 소년이 얼굴을 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게 공부 못하는 소년이 누군가? 만물박사라는 겁니다. 만물박사인데 공부는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 말도 이게 잘못하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혼잣말로 그 털보가 내일부터는 뭘 할까? 그러니까 이 잘 모르는 친구는 뭘 하긴 뭐래, 그대로 장사하지 이러니까 아니야 하면서 소년은 고개를 떨구었다. 소년이 고개를 떨구었는데 고독한 승리가 아이의 작은 몸 위에 엄청날 정도로 무겁게 올려졌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요섭을 입은 막내둥이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소년이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채색된 상가가 지나갔다. 그 털보는 죽을 거야. 왜? 소년은 고개를 떨군다. 죽는다.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문제 부분에서 기억을 참고해 A에 들어간 강씨의 욕망은 뭔가? 강씨가 앞서 이야기했죠. 이 강씨가 처음에 원판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잘 벌었는데 만물박사에게 치고 나서는 그 아이에게 치고 나서는 이제 주사위 게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 게임을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이김으로써 자기 자아를 확인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강씨 욕망은 새로운 주사위 게임을 만들어서 소년에게 승리하여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기가 잘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게 무참하게 아이에게 깨졌으니까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강씨의 자아가 손상됨을 알 수 있는 행위는 B를 참고하면 두 가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B 부분에 있는 내용은 뭔가? 오래 끊었던 술을 마시는 거. 오래 끊었던 술을 마시고 취하는 거.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자아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자아가 손상되었다. 또는 왼손의 상흔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삶에 대해 초라함을 느끼는 것. 이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 과거 손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나누어서 해도 될 것 같고 묶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 2가 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C에서 니은을 알 수 있는 소년의 행위, C에서 니은을 알 수 있는 행위는 뭔가? 니은에서 보면 반성적 자아가 발현되기도 한다. 반성적 자아. 반성적 자아가 발현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행위. 소년은 고개를 떨구는 행위. 떨구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소년은 고개를 떨구었는데 그래서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뭔가? 여기에서 그 털보는 죽을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에 셋째 줄. 그래서 털보가 죽는다라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고독한 승리가 아이의 작은 몸이 엄청날 정도로 무겁게 올렸다 해서 두 가지 부분, 심리적으로 보면 고독한 아이의 작은 몸에 엄청날 정도로 무겁게 올려졌다 라는 것이고, 행위로 보면 그 털보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면에서는 고독한 승리가 아이의 작은 몸에 무게 올렸다인데, 행위 자체로 본다면 제시되는 부분에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구절, 행위로 보자면 그 털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가? 여기서 고개를 떨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7번에 보면 부사격 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 중세 국어 부분. 제가 이 조사의 경우에도 중세 조사 현대와 달라지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모의 시험에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란 말씀이 튕기게 달아라고 할 때 에의 경우 에의 경우가 있고 이의 경우 에의 경우 보통은 일반적으로 처속격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데 에의 경우 여기 비교격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듯이 주격, 복격 등으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도 부사격이면서 비교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으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점. 그래서 앞의 에와 뒤의 경우 중국 뒤에 에가 있고 그 다음에 밤낮이 같다시니라 밤낮 뒤에 이가 와서 이입니다. 밤낮이 같다시니라 이렇게 되어서 에와 이의 경우 이 부분은 처속격 부분인데 처속격으로 사용되는 그대로 이어지지만 비교격 부분은 중세에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현대에 오면 이 비교격은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뭐로 나타났다? 와나 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하는 점. 그 다음 이의 경우 비교부사격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또 현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현대로 사용되는 것은 와나 과이다. 그래서 그럼 N은 뭐로 사용되는가? 처속격으로만 사용이 되고 이의 경우 주격, 복격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이다. 이의 부사격 조사에 그것이 현대국어의 쓰임과 다른 특성. 현대국어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비교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비교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으로 사용되었다. 현대는 애가
부사격으로 사용되지 않고 처속격 등의 용법으로만 사용이 된다. 그리고 비교 부사격은 와과가 사용된다 라고 하면 이걸 고려해서 답을 쓰면 되겠고, 2에서는 밤낮이 이이다. 문장 구성에서 이 무엇이 같다의 형태로 형용사 앞에서 사용되었다. 서술어 앞에서 해서 형용사 앞에서, 여기도 형용사 앞에서 같다 다르다라는 형용사 앞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서술어 특성을 밝혀줘야 되고, 형용사 앞에 사용되어서 형용사 앞이니까 뭡니까? 이게 부사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다 다르다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비교의 부사격. 현대 국어에서는 이가 주격 복격으로 사용되고 비교 부사격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비교 부사격으로는 와과가 사용된다. 역시 여기에 따라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문제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8번 국어의 문장을 분석하는 관점은 크게 형식적 범주를 중시하는 형식적 관점, 기능적 역할을 중시하는 기능적 관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 형식 부분을 중요한다면 사랑하기 뒤에 애를 고려한다. 사랑하기 뒤에 애를 고려한다. 그래서 이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절에 조사 애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그렇지만 또 기회라는 거 하는 건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게 하나의 연결 의미 부분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의미상으로 연결 의미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결 의미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아래 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좀 아쉬운 것은 뭔가, 앞에 제시된 예와 뒤에 제시된 자료, 요 관련성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시되면 앞에 있는 것을 원래는 형식적 문장의 형식적 관점과 기능적 역할을 중시하는 기능적 관점 두 가지로 나눈다. 차라리 이것만 있으면 더 답을 쓰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시해 놓으면 이것도 문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답을 쓸 때 1번을 형식적 관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다면 앞에 제시된 것처럼 조사, 명사절의 조사 부분과 그 다음에 연결 의미로 파악해 줘야 되나, 두 번째 것을. 그렇게 답을 쓰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어디에 연결 의미가 있나? 그래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기 쉬운데 실제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제자가 의도했는 부분은 하나의 문장을 두고 형식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설명을 하다 보면 답을 쓰는 사람은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야 이 길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냐, 이의 기회처럼 이걸 뭐로 보는가, 연결 의미로 그렇게 답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잘 모르면 연결 의미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가 되는가, 앞에서 보면 기억니은이 각각 디귿과 유사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기억니은이 디귿과 유사하다. 디귿을 두고 디귿에서 보면 나는 그가 이곳에 농사 짓는 것을 희망한다. 기억과 디귿을 먼저 비교를 하면 기억과 디귿을 비교하면 디귿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기억과 디귿을 비교하면 이 부분은 관형사형, 먹는 관형사형 뒤에 것이라는 의존 명사가 왔다. 그래서 기억 디귿의 공통점, 관형사형 의미 플러스 의존 명사, 이게 공통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경우, 니은 디귿을 보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먹는 것은 여기에 앞에서 문장 뒤에 조사, 즉 명사절 혹은 명사절 기능을 하는 부분 뒤에 조사가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 디귿을 공통적으로 할 때, 니은 디귿을 공통적으로 할 때. 그래서 답안에서 보면 기억 디귿을 할 때는 관형사형 의미는 뒤에 의존명사, 관형사형 의미라고 할 때 의미 는이 있고 는 뒤에 의존명사가 오는 그런 형태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관형절 플러스 것의 형태다. 관형절 플러스 것의 형태.
그래서 관형사의 의미가 왔으니까 관형절 플러스 것인데 이것은 뭐가 되는가? 명사절 뒤에 조사 왔으니까 명사절에 가깝다. 1번의 관점, 2번의 관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것을 형식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 형식적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기능적 관점. 그래서 디귿 부분을 가지고 관형사형 의미 플러스 의존명사 형태로서 관형절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디귿을 문장 안에, 그는 뭐 했다는 문장 안에 이렇게 안기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명사절의 기능,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곳에서 농사 짓는 이라는 관형절이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하여 관형절로 볼 수 있고,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밑줄 부분이 명사 기능을 하고 그 뒤에 목적격 교사가 결합해서 명사절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했는데 여기 제가 해놨죠. 문제가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문법 문제가 앞의 경우에도 그렇고 뒤의 경우에도 그렇고 답을 쓰는 범위나 이렇게 모호함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맞게 파악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 파악을 명확하게 하여 답을 쓴 건지는 의문이 있다. 이게 출제자가 이걸 의도했는가 아닌가, 이걸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답을 썼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교사학습의 흐름을 고려하여 교사의 지도 내용, 수업 제재가 있어서 가의 경우에 박용래의 저녁눈, 나의 경우에 한민복의 박수소리. 저녁눈 할 때 이것은 눈 오는 저녁 나그네의 애상, 눈 오는 저녁에 나그네의 애상을 드러냈다. 혹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어떤 연민적인 감성,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의 경우 박수소리,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과거 자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수를 친다라고 할 때 뭐냐 하면 성금을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가난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모아서 그걸 이제 라면 박스를 건네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받는 부분에서, 받는 학생은 가난하지요. 가난한 데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지만 받는 사람은 부끄럽죠. 차라리 이 도와주는 걸 모르게 해버리면 좋은데, 이건 뭐냐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 상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소리라고 했지만 겉으로 환호치고 박수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어린 시절 가난한 상황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겪은 자존심의 상처, 표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표면으로. 이면으로 보면 뭔가, 그 상황은 뭔가 가난한 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이면으로 보면 실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가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듯이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참고 자료가 쭉 있고 이건 생략을 하고 문제 부분을 바로 넘어가서 니은을 고려하여 가의 시행배열상의 특징을 쓰고 기억을 시상, 전개상, 변화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이미지 종류 측면에서 서술하라. 니은에서 보면 니은을 고려한 가 시행배열상 특징은 뭔가?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음, 뭐뭐의 분비다와 같이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 이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또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의 행 뒤에 행을 비운 휴지를 두어서 각 연을 이루도록 한다. 한 행이 하나의 연이 됩니다.
이게 사연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행비의 특징이고, 한 행 뒤에 하나씩 비어서 하나의 행이 한 년을 이룬다. 이것도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답안. 그 다음에 시상, 전개상 변화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미지 종류. 1, 2년은 시각적 이미지. 3년은 뭐가 되는가? 청각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각적, 청각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상 전개가 이루어진다. 시상 전개 부분도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파악했는데, 제가 시강의하면서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띠것리를 참고하여 A에서 두드러지는 형식상의 특징과 화자의 정서. A에서 두드러지는 형식적 특징은 뭐가 되는가? A에서 보면 무엇을 고려하여, 즉 띠것을 고려했을 때 띠것 부분이 뭔가? 휴지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한다. 휴지를 나타내는 표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수 소리,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다, 그 다음에 시선, 머리. 여기서 문장부호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나 그 다음에 쉼표, 주로 이것이 뭐냐? 휴지를 드러냅니다. 마침표, 쉼표. 문장부호인데 문장부호가 뭐냐? 휴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문장부호는 휴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문장부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핏 생각할 때 쉼표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쉼표뿐만 아니라 마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강의에서 박두진의 해 부분이 있습니다. 박두진의 해를 강조하면서 제가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여기는 쉼표, 산 넘어서 밤새 어둠을 살라먹고, 이걸 애뜬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렇게 해서 해야 솟아라 다음에 나오는 이런 부분 마침표, 여기 쉼표, 이런 부분이 모두 뭐냐면 운율을 형성한다. 휴지를 드러내고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두 가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만 제시해도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쉼표, 마침표 다 포함되는 문장 부호, 그게 더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리얼을 참고할 때 축하의 의미와 구별되는 박수 소리의 의미. 박수라고 할 때 겉으로 뭐냐 하면 가난한 학생이 라면을 전달해 주니까,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라면을 전달해 주니까 겉으로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그게 뭐냐, 박수 소리이지만 반대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서, 화자의 정서. 그래서 축하의 의미와 구별되는 박수 소리는 뭔가? 그 박수 소리라고 할 때 유년 시절 가난으로 인해 친구들 앞에서 겪게 된 자존심의 상처, 슬픔,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번 문제. 10번 여기 보면 조의의 만분가, 김춘택의 별삼인고. 만분가도 제가 꼭 나올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모르는데 여기 지금 수강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 이런 적중했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분가의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 것이고, 별삼위인곡, 삼위인곡 계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둘 다 유해시각 계열입니다. 문제 부분에서 기업과 니은에 해당되는 시행 한계를 가완화해서 각각 찾았으라. 기획에 해당되는 시행은 장안 어젯밤에 무설이 섞어치니 이 부분이 되겠고, 니은에 해당되는 시행은 원앙침 비치금에 매셔본 적 바이 없네.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사와와 관련되는 것이고, 니은은 평생에 걸쳐 벼슬을 한 적이 없었다. 김춘택은 벼슬을 안 했는데도 귀향을 갖는 겁니다. 벼슬을 안 했는데도 귀향을 갔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기에 김춘택이
벼슬을 한다든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벼슬은 안 했고 벼슬 안 낸 상황에서 귀환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시본적 바이어, 네, 이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가에서 미음이 누구인지 제시하라. 미음 천상의 존재가 누구인가의 여부에 따라 천상의 존재. 이 천상의 존재는 여기서 보면 옥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신은 임금, 왕이고 왕의 경우에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연산군 혹은 성종이라고도 합니다. 연산군 혹은 성종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 생각에는 연산군이 더 맞지 않겠나 라고 하는데 원래 성종 다음에 성종이 죽고 이제 연산군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종 이후에 연산군이 들어오는데 연산군 4년에 이제 무오사화가 일어나고 그동안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서 거의 10년 넘게 무오사화가 일어나서 유배가 시작이 되어서 거의 10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는 인물이 임금이 누구 있냐라고 할 때 연산군이니까 연산군을 별로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앞에 임금이 성종을 그리워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자기가 풀려나는 것을 생각하면 연산군이다. 연산군 때니까 또 연산군 속에서 귀향을 갔으니까 이 인물이 벼슬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연산군 4년인데 그때 사신으로 돌아오다가 그때부터 귀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성종이어야 한다. 그건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는 연산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연산군이 폭정을 행했으니까 그 뒤에 연산군보다는 그 이전에 성종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성종이거나 연산군이거나 어쨌든 무오사와 관련이 되고 임금이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얼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해 설명하라. 앞에서 디귿의 경우 디귿에서 보면 유배시각에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내용,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임금이 그립다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작품에 따라 그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뭐냐, 억울하다 이게 더 중심이 됩니다. 디귿에 해당되는 내용, 만분가, 찰만자 분, 억울함이 가득 차다, 그게 만분가입니다. 주의 만분가라고 할 때 억울함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디귿에 가까운 내용, 가는 디귿에 해당되고, 그러면 거기에 디귿에 해당되는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그러니까 억울함이라고 했죠. 임금에 대해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걸 내용으로 보면 흉중에 쌓인 말씀, 가슴 속에 쌓인 말이 가득하다, 그걸 못하고 있다. 또 억울하게 귀향간 구런이나 가태부, 가태부가 억울하게 귀향가 있는 그 중신을 자기 자신에 빗대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북풍에 끝에서 넷째 줄, 북풍에 혼자 서서 가없이 우는 떠들,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아니시 살피시니, 그게 억울하다는 것. 혼자서 가없이 우는 뜻, 그 두 가지 다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11번 문제의 부분이고 숙향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숙향전의 앞에 여기 한미라고 하는 거예요. 한미는 할미를 말하는데 마고할미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숙향과 이선의 경우 꿈속에 이제 숙향과 나중에 만나게 되고 부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숙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처음에 버려지기도 하고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덕진군에게 거둬져서 그 다음에 뭐냐, 마고할미, 여기 한미라고 하는데 마고할미입니다. 마고할미가 이제 마고할미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살고 있는 상황에 누가 갔는가, 이선이 가서 마고할미와 이선이 이제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할미가 웃고
집에 두었으니 얼굴이 추비하고 몹쓸 병이 났다. 이선에게 그렇게 처음에 숙향이 얼굴에 몹쓸 병이 났으니까 이렇게 떠보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랑이 부질없이 말을 말라. 그 병이 날로 남아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할미가 마구할미 뭐라고 하는가? 마땅히 육례로 맞지 않으면 아니한다. 허치 아니하겠다. 결혼을 하려면 육례를 갖춰서 해라. 라고 하니까 이랑이 다시는 이러지 말라. 그러면 그건 좀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모가 아느냐 하니까 이랑이 말 부모 마시니 고치 못하고 고모께 구하여 먼저 확인을 하겠다. 부모가 부모께 처음에 말하기 어렵다. 고모에게 말하게 해서 혼인한다. 그래서 그 고모가 그 아래 딸락에 있는 게 이제 뭐냐? 원래 이랑의 고모는 복야 여홍의 부인이라 고모가 이제 알아서 혼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진 부분이 뭔가? 고모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부인은 고모인데 내 부친이 옛날 법을 숭상하여 자전하는 바, 그걸 스스로 전하는 바, 벗어나는 바 없으니 너의 불고이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겁니다. 자유연애 자유결혼처럼 불고이치가 요즘 말로 하면 자유연애 자유결혼입니다. 좋은 말로. 그래서 과하지 않고 아내를 얻는 것, 이것을 그런 줄 알면 반드시 죄책이 중하리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이 작품에서 보면 그 숙향은 어릴 때 버려져서 과처럼 지금 떠돌고 있고, 이게 지금 마구알미한테 거둬져서 이화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거린처럼 과처럼 그렇게 머물고 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너무 집안이 한미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랑의 경우 그 집안이 아주 높은 상수 벼슬을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기억의 이유를 나를 참고하여 쓰고 기억의 결과로 발생한 사건을 서술하라. 기억의 이유는 뭔가? 숙향은 이화정에 의탁에 한미한 고아신분이고 이선은 막강한 권력자의 아들이어서 봉건적인 신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숙향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다 그래서 숙향과 결혼하다 보니까 이위공 이선의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숙향을 죽이려고 합니다. 명을 받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숙향의 아버지가 딸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위공이 숙향의 아버지 김전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니까 자기 딸인 줄도 모르고 잡아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래서 숙형의 아버지가 딸인 줄 모르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그 사건의 내용이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그때 그 상황이 되어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A에 관한 것.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표면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이제 불고이치에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니까 앞에서 이선의 부친이 김전이라는 사람에게 시켜서 숙향을 죽이라라고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전이 이제 숙향을 죽이려는 그 상황이다. 김전이 숙향을 죽이려는 상황. 여기 부친은 누군가 하면 이선의 부친입니다.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김전의 부인이 뭐냐? 장씨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냐? 장씨로 되어 있는데 장씨의 꿈에서 나타나서 꿈에서 김전에게 혹시 정사를 바로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는 면이 있고, 이게 장씨의 꿈,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숙향이 막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 편지를 적습니다. 편지를 적으니까 뭐냐? 청조, 푸른 새가 나타났다. 청조가 나타나서 그것을 전달한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인물이나 조력자나 아니면 하늘에서 도와주는 역할, 조력의 역할 등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걸 제시하는 부분에서 고로 제시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고로 제시하다 보니까 그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 아니었다면 이게 문제는 아주 쉬운 내용인데 고로 제시되다 보니까 읽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점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A에서 니은의 예를 두 가지 찾아서라. 니은의 예가 뭔가? 숙향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계의 존재가 나타나서 구해주거나 현실계 인물이 도와준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예. 첫째는 부인 장씨가 원래는 어머니입니다. 숙향의 어머니인데 부인 장씨가 숙향의 꿈을 꾸고 난 뒤에 숙향의 아버지가 이위공행을 받아 숙향을 죽이려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혹시 사람을 죽이는 걸 이렇게 조심해라. 정사를 바로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맞게 되었고, 둘째, 숙향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청조가 나타나서 숙향이 이랑에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했다 하는 점, 이러한 부분으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풀이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부분 질문. 예. 1번 B형 4번 문제. 예. 예. 그렇죠.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AB에 반영되어 있는 장문 이론과 장문 이론을 밝히고 이론과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닌 교사. 그래서 여기 보면 장문 이론과가 되어 있으니까 장문 이론과 만약에 문제에서 AB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닌 교사, 이렇게 하는 것과 장문 이론과 다르죠. 장문 이론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5번. 예. 예, 예. 들어라 할 때. 아니요. 여기에서 원래 앞에 여기 제가 설명할 때 어디가 그랬지? 지워졌습니까? 여기 양성 뒤에는 어라. 그다음에 양성이나 음성 뒤에 음성이나 중성, 음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의 경우에는 음성이지요. 예, 예. 음성 혹은 중성. 예. 또 9번. 예, 예. 아니요, 여기 부끄러움도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 가난으로 친구들 앞에 겪게 된 자존심의 상처, 또 부끄러움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될 것 같습니다. 자존심의 상처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보면 슬프기도 하고. 예. 불우이웃으로 인한 거. 예. 불우이웃이 되어 겪는 부끄러움. 불우이웃인데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 버렸죠. 그 모르게 지원해주면 좋은데 이 불러가 너 가난하니까 라면 박스 줄게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고 이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 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시험 잘 봤습니까? 허무한 실수. 장씨가 아니고 차씨 부인.
음.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해주겠나 싶은데 어, 예. 항상 답을 쓰다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이 답 쓰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게 줄여야 좋은데 아는 내용인데 근데 그 부분이 실수가 누구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대시 현대소설 요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 모의 시험에서 했는 게 많이 나왔죠. 예, 예, 예. 체면 유지 전략, 암시적인 부분, 그걸 이제 제가 책에서 찾아가 했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자료를 했던 게 나와서 그렇죠. 예, 어, 지금까지 했는 부분 제가 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올립니다. 올릴 테니까 올려둘 테니까 여기에 항상 뭘 체크해놨는가 하면 붉은 글씨로 복수 답안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복수 답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꼭 거기에 올려보세요. 올려서 제가 이렇게 먼저 강의하고 이 자료를 올려주는 이유도 뭔가 여러분이 그동안 1년 동안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 복수 답안이 가능한 타당할 수 있는 답안이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답안인데 억울하게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원하고 구제하고자 제가 매년 이렇게 먼저 올리거나 아니면 먼저 강의를 하거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도를 잘 반영해서 관련 있는 부분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